저는 지금 마세라티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마세라티 부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신차는 단연코 르반떼가 있습니다. 네, 르반떼는 마세라티 역사 최초의 SUV입니다. 아니, 마세라티가 어떤 브랜드인데, 이 레이싱 혈통의 전통적인 이탈리아 고성능 브랜드인데, 스포츠카 브랜드인데 어떻게 SUV를 만드냐? 너만은 만들지 말아라 했었는데 마세라티가 결국에는 이런 SUV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그 스포츠카 브랜드가 SUV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발단이 된 것이 포르쉐 까이엔을 들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까이엔이 나오기 전부터 마세라티는 SUV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쿠벤 컨셉카를 이미 선보인 적이 있고요. 그 후에 포르쉐 까이엔이 양산 모델로 나왔습니다. 당시 그 마세라티도 SUV 그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뭐 플랫폼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포르쉐는 뭐 그 폭스바겐 그룹의 도움을 받아서 좀 수월하게 카이엔을 만들었 반면 마세라티는 마땅히 이용할 플랫폼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크라이슬러 지프 그쪽에 이제 플랫폼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작 비용과 생산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후에 다시 이제 쿠벤 컨셉트를 내놨었고요. 그 쿠벤 컨셉트가 양산이 된 게 바로 이 르반떼입니다. 르반떼 같은 경우 이름은 이제 마세라티 고유의 그런 특징에 따라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르반떼는 처음 보는 건데요. 르반떼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기블리가 나왔을 때보다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태리 본사에서도 굉장히 국내 시장을 주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근데 일단 원래 그 강남 아주머니들이 이제 까이엔을 많이 타시지만 그 이상의 것, 뭐 다른 차원의 것을 좀 못 찾고 계셨는데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또 디자인을 보시면 그 기존 마세라티가 갖고 있었던 그런 과격한 디자인들, 좀 스포티한 디자인, 멋진 디자인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엔진을 열어주셨는데, 네,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세라티가 굉장히 강조하는 건 이제 페라리가 만들었다. 뭐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페라리가 만든 거는 일정 부분 맞지만 페라리는 일단 쓰고 있지 않는 엔진입니다. 국내에는 이제 총 3가지 모델로 이제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바이터보 엔진을 통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강조된 모델입니다. 지금 가장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5초를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효율성까지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꽤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페라리가 만든 엔진 블럭이 페라리의 느낌을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페라리가 이렇게 크고 높은 차에 엔진을 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그 고성능을 강조한 모델인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카본 파이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티어링 휠 부분에도 장착이 되어 있고 일단 정말 이게 이태리 감성, 이거 약간 마세라티 그 쿼트로포르테랑 굉장히 흡사한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더 신차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 버튼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어 놓은 건 같은데 일단 의외로 그리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가죽이 사용된 부분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이런 플라스틱이 사용된 부분은 이게 1억이 훌쩍 넘어가는 차 맞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세라티의 이미지, 뭐 페라리의 이미지 이런 게 맞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근데 사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멋있다고는 생각되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태리 브랜드는 이런 게 또 멋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소재들이 뭐 확실히 고급 브랜드임을 좀 말해주는 것 같네요. 안 열리네?
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문이 잠겼는데요. 제가 뒷좌석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뒷좌석이 일단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SUV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나머지 뭐 일단 시트도 굉장히 두꺼웠고요. 뭐 차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뒷좌석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여유롭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차가 그 쿼트로포르테 까이엔급은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좀 낮은 마칸 정도. 그리고 뭐 랜드로버 뭐 이보크 뭐 그리고 F페이스 뭐 이 정도의 급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넓은 공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제규어 F페이스를 봤는데 F페이스는 또 똑같이 그 SUV를 처음 만드는 브랜드지만 랜드로버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그랬는지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세라티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